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딸은 하나인데 맘에 드는 사위는 셋. 옛날 금지옥 옆 외동딸을 가진 현명한 정승이 살았는데 딸이 성장하여 혼인할 때가 되었습니다. 금쪽 같은 내 딸을 아무데나 시집 보낼 수는 없지. 내 손으로 재주 많고 덕이 많은 신랑감을 구해야겠다. 그날부터 정승은 사윗감을 구하러 신들매를 단단히 고쳐매며 먼 길을 나섰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몇 달인지도 모르다시피 그렇게 돌아다니다 어느 고을에 있는 서당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참 똑똑한 총각을 만났는데 훈장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고 책 첫머리만 알려주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군데도 막힘없이 줄줄 외웠습니다. 또한 글도 잘 지어 앉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조를 지어내었습니다. 귀뚜라미 울고 술에는 이제사 쉬네. 마을에는 술이 있고 창고에는 곡식 있어. 풍성한 음식으로 부모님 봉행하고 문사를 바르니 아내 자식 즐겁구나. 이 시조를 듣고 정승은 무릎을 쳤습니다. 어딜 가도 저런 사윗감을 납치하고는 그 총각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한양에 사는 황정승이라 하오. 대개 아드님이 훌륭하여 사위 삼으려 하온데 허락해 주십시오. 점잖으며 기품 있어 보이는 정승이 딸을 며느리로 주겠다는데 어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당장 혼인 약속을 하고 사주 써주고 날까지 받아 다짐받았습니다. 내가 써준 날짜와 시간에 맞춰 우리 집으로 혼례를 치르러 꼭 오시오. 총각집을 나선 정승은 기분이 좋아 흥얼거리며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려가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근처 주막에 들어가 하룻밤 자려고 방에 들어섰는데 많은 사람이 그 방에 모여 있었지요. 작은 주막이라 손님은 많고 방은 적으니 방 하나에 여러 손님을 들이는 일은 허다했습니다. 정승 뒤로 또 어떤 한 총각도 묵어가려고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밥상이 모자랐던지 저녁상이 들어오는데 광주리에 떡하니 담아 정승과 총각 앞에 덥석 놓는 것이었습니다. 밥과 반찬이 들어있는 광주리를 바닥에 놓고 먹으려니 그 총각이 썩 나서서 정승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길가에서 먹는 밥이라지만 궁색하게 이럴 수는 없지요. 어르신,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 휙 나가더니 잠깐 사이에 밥상 하나를 뚝딱 만들어서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무를 깎아붙이고 다듬어 반질거리는 훌륭한 밥상에 그릇들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만든 밥상이니 어서 드십시다. 정승이 가만히 보니 이런 재주를 가진 총각은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재주를 놓치기 아까워 또 청혼을 하였습니다. 난 한양 사는 황정승이란 사람인데 내 사위가 되어주면 좋겠어. 우리 집으로 몇 날 몇 시에 꼭 장가들러 오시오. 아, 네, 저도 좋습니다. 꼭 그날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신랑 두 사람이 장가들러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황정승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웬 총각이 넓은 논에서 모를 심고 있는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이 얼마나 동작이 민첩하고 모를 잘 심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혼자 다 심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걸음 주고 김을 매는 데는 딱 1시경도 안 걸렸습니다. 1시경이란 밥 한 끼를 먹는 시간인데 말입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데 농사를 저토록 잘 지으니 저 총각이야말로 진정한 내 사위감 아니겠는가. 정승은 놓칠세라 그 농부 총각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난 한양 사는 황정승인데 내 외동딸 사위감을 찾고 있는 중이요. 일하는 걸 보니 자네가 딱일세 그려. 감지덕지 않은 그 총각에게 아무 날 아무 시에 자신의 집으로 신부를 맞이하러 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정승은 그날 밤 집에 와서 돌이켜보니 정말 큰일을 저질렀지 뭡니까? 아니 이거? 딸은 하나인데 사위를 셋을 보게 되었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셋 다 모일 텐데 뭐라고 해야 하나? 이거 큰일 났구나. 정승이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으니 딸이 근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로 그리 안절부절 못하시는지요? 얘야,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자초지종을 딸에게 이야기했더니 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세요. 정승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집가는 당사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딸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자고 생각했습니다. 달리 뾰족한 수도 없고 또 어찌할 방법도 없고 그저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드디어 총각셋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막을 치고 휘장을 두른 다음 병풍을 펴서 초래청을 차린 후에 딸은 신부 옷차림으로 곱게 단장을 하고 신랑들을 맞이했습니다. 신랑 후보감으로 온 세 총각은 각각 나 말고 웬 놈들이 왔나 어안이 벙벙하여 마당 한가운데 뻘쭘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부의 모습을 보고는 입이 해벌쭉 벌어졌지요. 보기 드물게 아리따운 색시인지라 서로 잘 보이려고 옷 매무새를 다시 잘 갖추었습니다. 신부는 앞으로 나서서 새 총각들에게 술 한 잔씩 돌리고 난 후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님이 세 분 모두 마음에 꼭 드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이왕 일이 되었으니 제가 한 분을 고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이 얼마나 재주 많고 덕이 많은지 알 수 없으니 이 길로 다들 나가셔서 1년 동안 무슨 재주든지 한 가지씩 배우십시오. 1년 뒤에 가장 좋은 재주를 가진 분께 제가 시집을 가겠습니다. 정승도 어느새 딸 옆으로 와 총각들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모두 훌륭한 젊은이들이요. 하지만 내 딸이 평생 반려자를 선택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소이다. 1년 동안 자신을 증명할 시간을 드릴 테니 우리 가족과 마을에 도움이 될 유익한 재주를 갖고 오면 될 것이오. 그런 다음 결정하겠소. 이 판국에 어느 누가 싫다 하겠습니까? 선녀같이 어여쁜 신부감에 부유하고 지체 높은 집안을 말이지요. 당연하게 총각 셋은 모두 찬성을 하고 유익한 재주를 갖고 오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드디어 쏜살 같은 1년은 어느덧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시조를 잘 지어 감동을 주었던 첫 번째 신랑감은 공부에 더 깊이 빠져들며
막강한 힘을 가진 그를 익혔습니다. 그의 설득력이 바탕이 되어 붓글씨 몇 줄로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또 지쳐있는 마음을 들어올리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말소리는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마치 마법 같은 것이 스며 있었지요. 1년이 끝날 무렵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현자처럼 되어 돌아왔습니다. 밥상을 뚝딱 잘 만들어 선택된 두 번째 신랑감 총각은 그 1년 동안 나무의 성질을 더 파고들어 나무들을 능숙하게 더 잘 다루었습니다. 오동나무는 향이 있어 벌레가 잘 꼬이지 않으니 고급스런 명주옷을 보관하는 옷장을 만들고 또한 검은고나 가야금도 이 오동나무로 만들었지요. 스님들의 목탁은 살구나무로 만들었고 활을 만들 때는 벚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소나무는 향기가 좋고 소나무에 배어있는 기름기는 찰지고 촉촉하여 반다지장을 만들기에는 최고였지요. 그는 또 자신이 만든 물건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가 만든 나무문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썩거나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나무로 만든 의자는 앉는 사람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선사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소목장이라는 기술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사를 잘 지어 선택받은 세 번째 총각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천상 농부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는 식물을 빨리 자라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땅을 일구면서 그곳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어떤 땅이 거칠고 어떤 땅에 더 영양분이 있는지 또 어떤 곳에는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하고 왜 심으면 안 되는지 잘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비밀을 알고 있었고 가장 메마른 땅에서도 작물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경작한 논밭에서는 마을 사람들 어느 누가 기른 것보다 어떤 열매든지 더 크고 맛이 좋고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기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먹을 만큼 충분했고 그의 주위에는 배고픈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3명의 총각은 이렇게 각각 한층 더 월등해진 재주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정승은 총각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딸은 낭군 될 사람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세 남자들의 그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그들이 익힌 놀라운 솜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는 세 사람 모두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총각이 가진 언어의 힘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도 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두 번째 총각의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될 편안함과 더불어 물건들을 쓸모있고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장인 정신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땅과 인연을 맺은 세 번째 총각의 능력, 땅을 꽃 피우고 풍요롭게 하는 능력에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이 세 분들 모두 심성이 선하고 놀라운 분들이십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첫 번째 분은 우리 삶의 지혜와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손재주가 뛰어나신 두 번째 분은 나무로 된 것들 모두 필요한 건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해주시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은 땅에 대한 사랑과 지혜로 자연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니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늘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땅을 사랑하시는 세 번째 분을 제 낭군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깊은 속내에 감탄하고 누구 딸인데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총각인 농부를 사위로 맞이하게 되었으며 인근 고을까지 떠들썩하게 잔치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농사꾼 사위의 손길만 닿으면 땅이 번창하게 되는 희망에 가슴이 부풀며 진심 가득한 덕담들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글재주 좋은 총각과 손재주가 좋은 총각 두 사람은 아쉽게도 신랑감에서 탈락이 되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뛰어난 기술을 익히다 보니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총각은 이날 이후에도 계속 실력을 갈고 닦아 글재주 좋은 총각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였고 소목장인 손재주 좋은 총각은 대목장이 되어 궁궐이나 사찰 같은 큰 공사를 책임지는 도편수가 되어 정호품의 관직을 받았습니다. 후일에 이 총각 두 사람이 이렇게 회상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혼인하려고 실력을 열심히 갈고 닦던 그 1년이란 세월이 있어 장원급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때 그 어르신과 따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